에어컨 마음껏 틀고 싶지만 전기요금 폭탄이 무섭죠? 근데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하루 종일 켜놔도 전기요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저는 25년간 에어컨 관리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김공철입니다. 모든 브랜드의 다양한 종류의 에어컨을 사용하는 법, 관리하는 법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에어컨 문제로 불러주신 고객님들 집을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덥지만 전기요금 걱정하면서 에어컨을 마음대로 켜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대부분 이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에어컨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매년 더 더워지는 여름, 올해 여름. 특히 너무나도 더운데 전기요금 폭탄 맞을까봐 무서워서 여름마다 덥게 참으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요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고 실제로 10만원 나오던 전기세가 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대부분 모르셔서 매달 5만원 이상, 1년에 50만원 넘게 손해보고 계세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잘못된 상식 때문에 전기세가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상식을 바로잡고 전기세 폭탄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정부에서 주는 최대 70만원 지원금 정보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올 여름부터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마트나 병원 잠깐 나가실 때 에어컨, 전기세 아까워서 꺼두셨다가 돌아오면 집이 찜통이에요. 그래서 다시 켜면 시원해지는데 한참 걸리고요. 그렇게 아끼면서 썼는데 전기세는 더 많이 나옵니다. 아니, 내가 절약하려고 에어컨 껐는데 왜 전기요금은 더 내지? 이런 생각 드시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에어컨은 껐다 켤 때 전기를 3배나 더 먹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전 구형 에어컨, 정속형은 더 심해요. 왜 그런지 쉽게 설명할게요. 정속형 에어컨은 시동을 껐다 켰다 하는 자동차와 같아요. 매번 시동 켤 때 기름 팍팍 먹죠? 에어컨도 똑같아요. 온도가 확 올라간 집을 다시 시원하게 만들려면 처음 5분간 실외기가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이때 전력 소모가 평소보다 3배 이상이에요. 인버터형은 조금 더 똑똑해요. 필요한 만큼만 힘을 쓰는 자동차처럼 천천히 조절해요. 하지만 껐다 켤 때는 얘도 전력 폭탄입니다. 쉽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집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다시 26도로 낮추려면 에어컨은 초반에 풀가동해야 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시동 꺼졌다가 다시 100km로 달리는 것과 똑같아요. 연료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순간이죠. 반대로 켜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실외기가 조금씩 살살만 돕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차처럼 에너지 효율이 훨씬 좋아요. 이건 제가 현장에서 25년간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출 시간이 90분 이하면 그냥 켜두세요. 마트, 미용실, 병원 정도는 꺼두는 게 아니라 켜두는 게 오히려 전략이에요. 출근처럼 몇 시간 이상 비우실 때는 그때만 꺼도 괜찮습니다. 껐다 켰다 자주 하시는 게 오히려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해서 요금이 더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습 모드 많이 쓰시죠? 저도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습 모드는 찬바람이 덜 나오니까 당연히 전기를 덜 먹겠지?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냉방 모드든 제습 모드든 실외기는 똑같이 돌아갑니다. 즉, 에어컨의 심장인 실외기가 일을 쉬지 않는다는 거죠. 겉으로는 바람이 약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전기 덜 쓴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내부에서 계속 똑같이 열심히 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70대 할머니 한 분도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나는 제습 모드로만 켜놨는데 왜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검침표 보니 냉방 쓸 때랑 전기 요금이 거의 똑같았어요. 알고 보니 제습 모드를 하루 종일 켜두셨던 겁니다.
그럼 제습 모드가 완전 쓸모없는 기능일까요? 아닙니다. 제습 모드가 진짜 효과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마철 습도가 높고 집안이 눅눅할 때입니다. 비 오는 날 바닥이 끈적이고 빨래가 마르지 않고 땀이 잘 안 마르는 날 있죠? 이때는 냉방보다 제습이 훨씬 쾌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용법이 있어요. 처음부터 제습 모드로 켜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습은 습도를 낮추는데 강점이 있지만 온도를 빠르게 내리진 못합니다. 처음에 시원함이 필요한데 제습으로만 켜면 실외기는 계속 돌면서 전기는 먹고 사람은 덥습니다. 그럼 전기세도 아깝고 몸도 덥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냉방, 나중엔 제습. 즉 처음 1시간에서 2시간은 냉방 모드로 쾌속으로 집을 시원하게 식히세요. 그 다음에 제습 모드로 바꿔서 습도만 낮춰주면 집이 뽀송뽀송하고 훨씬 쾌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습 모드는 에어컨을 대신하는 선풍기가 아닙니다. 여름 내내 제습으로만 돌리면 냉방보다 전기세 절약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체감상 덜 시원하니까 선풍기를 추가로 켜게 되고 냉방도 켜게 되면서 전기세가 더 올라가요. 정리할게요. 냉방은 온도 낮출 때, 제습은 습도 낮출 때 이걸 구분해서 쓰시면 전기세는 줄고 집은 훨씬 쾌적해집니다. 장마철 눅눅한 집에서 이 방법 한번 꼭 써보세요.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도 방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온도는 24도로 낮췄는데도 땀이 나고 머리는 뜨겁고 그래서 온도를 더 낮춰도 전기요금만 훅 올라갑니다. 이럴 때 대부분 에어컨이 고장 났나?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원인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람 방향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직접 확인했던 두 집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같은 평수, 같은 모델, 똑같이 하루 8시간씩 사용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 한 집은 바람을 아래로, 다른 집은 바람을 위로 틀었습니다. 한 달 뒤 전기요금 차이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56,000원. 바람 방향 하나로 5만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이건 과학의 기본 원리 때문입니다.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 이 원리를 거스르면 어떻게 될까요? 냉기는 바닥에만 고이고 머리 위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결국 발끝은 시원한데 머리는 덥고 답답한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어컨 센서가 아직 덥네? 라고 착각해서 실외기가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전기만 축 내고 정작 집은 안 시원합니다. 최악의 전기 낭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 게 답이 아닙니다.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당신의 전기요금을 올리는 진짜 원인은 바람 방향과 에어컨 설치 위치입니다. 바람이 멀리 퍼져야 실내 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로 냉기 순환이 달라지고 전기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어컨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본 한 집은 에어컨 바로 앞에 큰 냉장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벽에 부딪혀서 제자리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그걸 옮겨드렸더니 다음 달 전기요금이 5만원 줄었습니다. 정말 작은 구조 변화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정리할게요. 바람 방향은 무조건 천장 쪽으로, 가능하면 스윙 모드 온, 에어컨 앞은 비워두기, 이 세 가지만 해도 체감 시원함은 2배, 전기요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영상 끝나고 바로 리모컨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리모컨 잘 보세요. 거기 자동 혹은 오토 아니면 AI, 스마트, 절전, 에코 이런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이 바로 전기세 전략의 마법 버튼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할까요? 저도 예전에는 자동이 뭐 대단하겠어? 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버튼을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제가 실험한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같은 모델, 같은 집,
한 달 동안 수동 모드로 쓴 집 전기세 93,000원. 다른 집은 오토 모드로 쓴 집 전기세 57,000원. 차이가 36,000원, 거의 절반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에어컨이 똑똑하게 스스로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수동 모드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를 맞추기 위해 무조건 풀파워로 돌아갑니다. 온도에 도달해도 강하게 계속 돌죠. 그런데 오토 모드는 달라요. 온도를 맞추고 나면 실외기를 최소한으로 돌리면서 전력을 아낍니다. 필요할 때만 살짝 힘을 줍니다. 마치 차가 고속도로에서 일정하게 달리는 것처럼 연료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인버터형과 정속형, 이 차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속형 에어컨은 딱 두 가지 상태밖에 없습니다. 풀파워 아니면 오프, 즉 온도 조절을 못하고 계속 껐다 켰다 합니다. 이때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순간이 바로 시동 걸 때입니다. 그래서 자주 껐다 켜면 정속형은 전기세 폭탄이 옵니다. 인버터형 에어컨은 다릅니다. 필요한 만큼만 힘을 줍니다. 온도 차이가 크면 세게, 온도 차이가 작으면 약하게. 마치 자동차에서 엑셀을 살살 밟는 거죠. 그래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럼 질문. 나는 내 에어컨이 인버터인지 정속형인지 모르겠는데요.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리모컨이나 본체에 인버터라고 써 있으면 인버터형, 없으면 대부분 정속형입니다. 특히 2010년 이후 제품은 거의 인버터형이에요. 정리할게요. 에어컨이 인버터형이든 정속형이든 오토 모드가 답입니다. 오토 모드는 온도와 바람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실외기를 덜 돌리고 전기를 아낍니다. 이 버튼 하나로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영상 끝나고 리모컨을 꼭 확인하세요. 오토, AI, 스마트, 절전, 에코 이 중 하나라도 보이면 오늘부터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모르고 쓰면 매달 3만원에서 5만원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어컨 틀어도 집이 잘 안 시원한 경험 있으시죠? 온도를 24도까지 내려도 덥고 한참을 틀어도 집이 시원해지질 않습니다. 이거 에어컨이 오래돼서 그런가? 이럴 때 대부분 에어컨 탓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햇빛과 먼지입니다. 먼저 햇빛 이야기부터 할게요. 여름철 낮에 거실 창문, 베란다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실내 온도를 얼마나 올리는지 아세요? 제가 실제로 측정기를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커튼을 연 상태 실내 온도 32도, 커튼을 닫은 상태 실내 온도 28.5도, 무려 3.5도 차이입니다. 3.5도가 뭐 큰 차이냐고요? 온도를 낮추는 에어컨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이면서 부담입니다. 온도 1도 낮추는데 필요한 전력은 10% 이상 늘어납니다. 3.5도 정도 낮추려면 전력 소모는 30%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에어컨 성능보다 중요한 건 햇빛 차단이다. 즉, 커튼이나 블라인드 하나만 제대로 해도 전기세를 절반이나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빛이 아니라 열을 막는 것이에요. 그냥 얇은 커튼은 효과 없습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나 열차단 블라인드가 필수입니다. 심지어 가능하면 창문용 썬팅 필름도 추천합니다.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꼭 커튼을 닫으세요. 이거 하나만 해도 에어컨이 훨씬 덜 힘들어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필터 청소입니다. 전기세를 올리는 가장 큰 범위는 먼지입니다. 제가 본 한 할머니 댁에서는 에어컨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에어컨 청소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에어컨 청소는 뭐냐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필터를 열어보니 먼지가 까맣게 쌓여서 원래 색깔이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걸 청소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달 전기세가 15만원에서 7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청소 하나로 8만원 절약.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필터가 더러우면 에어컨이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마치 마스크 2개 겹쳐 쓰고 달리기 하는 것과 같아요. 같은 온도를 맞추기 위해 실외기가 2배 이상 돌아갑니다. 결국 전기를 2~3배 더 먹게 되는 거죠. 전기세는 계속 오르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냉방 효과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오래 틀게 되고 전기세는 폭탄처럼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청소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전원을 끄세요. 두 번째, 앞 커버를 열고 필터를 꺼냅니다. 세 번째,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닦으세요. 네 번째, 그늘에서 완전히 말리세요. 다섯 번째, 마른 후에 다시 끼우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2주에 한 번은 꼭 하세요. 너무 자주? 아닙니다. 여름에는 먼지가 정말 빨리 쌓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댁은 창문을 덜 열기 때문에 실내 먼지가 더 많이 필터에 붙습니다. 정리합니다. 햇빛을 차단하면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필터 청소를 안 하면 전기세가 2배로 늘어납니다. 햇빛 차단과 필터 청소, 이 두 가지는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의 관심과 습관이 필요할 뿐입니다. 올 여름 이 방법 꼭 실천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비밀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전기세가 너무 부담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제도인데 의외로 많이 모르고 계세요.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면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분증만 들고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서 작성도 3분이면 끝이에요. 신청이 승인되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혹은 에너지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매달 들어오는 전기세가 거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았다는 사실 아시나요? 자격이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면 만약 내가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변에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이 정보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한 가정의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려주는 한마디가 가족, 친구,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에어컨을 켜는 순간에도 더 이상 전기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으로 매달 수만 원씩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집니다. 잠깐 외출할 때 켜두는 습관, 냉방과 제습을 구분해서 쓰는 법, 에어컨 바람 방향 설정법과 바람 방향 막지 않는 법, 마법의 오토 버튼, 햇빛 차단과 필터 관리, 그리고 마지막 정부의 70만 원 지원금까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오늘 들은 이 내용을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주변의 소중한 가족분들과 지인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한 이 정보 하나가 한 가정의 여름 전기요금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주변을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당신의 여름을 지키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에어컨 전기세 전략을 시작합니다. 댓글 하나가 당신의 다짐이 되고 다른 사람의 실천이 됩니다. 올여름부터는 에어컨을 틀며 걱정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시원한 여름이 되길 진심으로 함께합니다.